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시간인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속도와 가속도 단원을 그냥 시험 범위에서 빼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좀 어렵고 우리에게는 좀 힘든 그런 단원이 아닐 수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속도와 가속도는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원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속도 가속도를 잘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영상을 들으면서 개념도 이해하고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 운동으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속시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무당벌레 모양의 거속시 표를 거속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거속시를 이렇게 그 무당벌레 모양에서 위에 거속시라고 했을 때 거리는 밑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되겠죠. 속력 곱하기 시간. 자, 그 다음에 속력은 바로 옆에 있는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자, 그 다음에 또 시간은 옆에 있는 것을 위치대로 읽어주면 돼요.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속시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했고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오늘 개념을 조금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원이 속도와 가속도인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속력이고 이제 배워야 될 개념은 이제 속도예요. 그래서 속력과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이 사는 아파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이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붕어빵은 좀 너무 비쌌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조금 가격이 저렴한 그런 붕어빵 집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최애 붕어빵 집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조금 가정을 할게요. 자, 선생님 집에서 학교까지 4km가 떨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얘를 이제 차를 타고 오면 빠르지만 걸어가려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때의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 집에서 붕어빵 집으로 갈 때 여기도 거리가 4km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걸린 시간은 걸어가면 2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학교와 붕어빵 집은 선생님 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속력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속력은 우리 알다시피 시간분의 거리죠. 그죠? 자, 그래서 학교까지 갈 때의 시간분의 거리를 구해보면 시간은 2시간분의 거리 4km죠. 그래서 나눠주면 2km/h 속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집에서 붕어빵 집으로 갈 때 마찬가지로 시간분의 거리겠죠. 2분의 4가 돼서 얼마? 2km/h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뭔가 조금 아쉬워요. 학교와 붕어빵집은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이 둘 다 내가 같은 속력으로 간다라고 학교와 붕어빵집을 갈 때 각각 같은 시간이 걸린다. 또는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기가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속도라는 개념이에요. 이 속도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력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는 뭘로 정의를 하냐면 똑같이 시간분의 그 다음 거리는 분자는 거리가 아니라 이 위치를 가지고 우리는 속도를 정의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선생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게요. 얘를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내가 플러스 방향, 그 다음 왼쪽으로 가는 거를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붕어빵집은 선생님 집에서부터 플러스 4km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는 마이너스 4km만큼 떨어져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당연히 양수로밖에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도로 선생님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까지의 속도를 구해본다면 얘는 2분의, 그쵸? 위치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됐을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집에서부터 이제 붕어빵집까지 갈 때의 속도는 2분의, 얘는 플러스 4죠. 그래서 약분하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로 했을 때는 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라는 속도가 나왔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도 얘네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속도와 속력은 어떤 관계에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 자, 속도라는 것에는 이제 방향이 있죠. 근데 이 방향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우리 뭘 씌워주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것이 뭐다? 속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또 어떤 개념들을 알아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차를 한 대 뽑았어요. 굉장히 멋지죠? 자, 이 차 혹시 무슨 기종인지 아는 사람? 어디 회사 건지 아는 사람? 좋아요. 얘는 페라리예요. 페라리. 그래서 선생님이 F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페라리가 이 직선 도로를 달리는 상황을 늘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T 시간 후에 이 위치 또는 T분 후에 위치, 얘를 뭐라고 주로 나타내냐면 얘는 X로 많이 나타내요. 그런데 이 X가 T 시간 후에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XT로 나타내기로 합니다. 뭐 밑에 예시가 약간 보이지만 3t제곱 마이너스 12t는 XT 이런 식으로 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페라리라는 또는 어떤 점이 한 직선 위를 움직이는데 얘가 t 시간 후에 어디에 있을지를 나타내는 함수를 얘는 정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3t제곱 마이너스 12t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위치에 대해서 우리 이제 속도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속도. 자, 이 속도는 뭘로 나타내냐면 속도는 v. 그래서 v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t에 관한 함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vt로 나타냅니다. 자, vt. 자, 그 다음 또 얘를 다시 한번 나눈 애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그리고 가속도는 뭐라고 나타내냐면 A로 나타내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t에 관한 함수일 거기 때문에 AT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는 그냥 우리 알고 있다시피 위치고 이 속도라는 건 뭐냐? 자, 그리고 가속도라는 건 뭐냐라는 걸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이 뭐냐라는 것에는 이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단위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위치의 단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킬로미터가 될 수도 있지만 미터라고 해볼게요. 미터. 자, 위치의 단위는 미터. 자, 그럼 속도는 미터 퍼 세크, 뭐 미터 퍼 아워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미터 퍼 세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이 m은 거리니까 거리의 단위죠. 거리를 세크, 이 시간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얘가 바로 속도가 돼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자,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이 페라리의 속도는 어떤 지점에서부터 어떤 다른 지점까지 움직이는 그런 평균 속도가 아니라 얘가 순간순간 움직이는 그 순간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시간분의 거리의 어떤 값? 그쵸. 순간 변화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간 변화율.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죠?
그죠? 도함수. 그래서 얘는 위치를 미분하면 바로 속도가 나오게 돼요. 위치에 도함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속도는 단위가 뭐냐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미터 퍼 세크를 다시 한번 세크로 나눈 거예요. 그 말은 미터 퍼 세크가 지금 보면 그 속도의 단위죠. 근데 이 속도를 뭘로 나눴냐? S, 시간의 단위 S죠. 그래서 이 속도를 시간으로 다시 한번 나눈 것이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가속도도 순간적인 가속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순간 변화율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속도의 순간 변화율.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뭐다? 도함수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밑에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위치를 우리가 x, t 또는 그냥 x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x는 뭐 3t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x, t를 생략하고 그냥 바로 x라고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속도를 이야기할 건데 자, 속도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델타 x를 x죠. x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는데 그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속도가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간다.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함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x를 t로 미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 dx dt 기억나죠? 그죠? x를 t에 관한 문자로 미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x 프라임 t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를 그냥 미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자, 그래서 속도는 뭐의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가속도는 이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변하는지 그거를 체크하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얼마나 변하는가 순간 가속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간다라고 해주시면 순간 가속도가 나와요. 얘는 v를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dv dt고 얘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v 프라임 t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의 변화율? 속도의 변화율.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간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렵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자면 뭐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이다. 자, 그리고 그때 속도는 순간속도, 또 가속도도 순간 가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라리 또는 한 점 F가 이렇게 직선 위를 달릴 때 얘가 T시간 후에 위치가 어디인지 또 그 T시간 후에 속도가 얼마인지 또 그 T시간 후에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순간순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순간속도, 순간가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t, 거리를 3t제곱 마이너스 12t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페라리가 이 함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때 이 페라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미분해서 속도를 순간속도에 대한 함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3t제곱 t에 관해서 미분하면 그쵸? 3이 6t 그 다음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at는 뭐가 된다? 6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우리가 xt는 3t제곱 마이너스 12t라고 했는데 자, 이게 조금
처음에는 그리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이 xt는 그 y좌표 y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t는 x라고 생각하세요. 3x제곱 마이너스 12x. 그래서 y는 3x제곱 마이너스 12x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 x축과 y축이 이제 t축과 x축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x축과 y축이 t와 이렇게 x축으로 이것만 바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걸 그리기 위해서 2차 함수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체크하고 그래프 꼭지점 좌표 찍어서 그려주죠. 그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선생님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3차 함수 또는 4차 함수 그래프 유형을 그릴 때 얘를 미분해서 얘의 극한값이 극대극소가 어딘지 최대 최소가 어딘지를 살펴보고 이제 그래프를 그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2차도 똑같이 그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얘를 미분하겠습니다. 자, 미분 y'은 6x-12죠. 그러면 6으로 묶어내니까 x-2가 됐네. 자, 얘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쪽이 양수니까 1차 함수면 직선의 그래프죠? 그러면 직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 y가 0이 되는 순간은 얘가 x가 2일 때죠. 그래서 이 부분이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왼쪽은 마이너스고 오른쪽은 플러스예요. 지금 y'을 그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자, 그렇지. 마이너스니까 원래 그래프는 감소. 그 다음 이쪽이 플러스니까 원래 그래프는 증가한다는 얘기죠. 어디를 기점으로? 2를 기점으로. 자, 그래서 2를 기점으로 왼쪽은 감소하고 2를 기점으로 왼쪽은 감소하고 자, 2를 기점으로 왼쪽은 감소하다가 오른쪽에는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가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f2를 여기다가 2를 대입해 주면 자, FE가 아니라 여기서는 X2라고 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T에다가 2를 대입해 주니까 4, 3, 12에 마이너스 12 곱하기 2는 24.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2, 마이너스 12. 자, 그 다음 얘가 0을 대입하면 0, 0이 돼서 0,0을 지나가죠. 그래서 0,0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자, 그래서 대략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예시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100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인데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추가했습니다. 자, 1번. 자, 자동차의 출발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자동차의 출발 방향은 어디가 될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시간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0보다 큰 범위가 여기죠.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요것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시간에 따라서 이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니까 얘가 음수로 내려왔다가 다시 0이 다시 2초일 때 마이너스 12까지 갔다가 다시 증가해서 다시 원래대로 왔고 그 다음 다시 쭉 위치가 이렇게 양수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처음에 출발 방향은 그렇죠. 음수 쪽으로 가야 되니까 뒤로 가는 게 되겠습니다. 뒤로. 그래서 자동차의 출발 방향은 처음에 어느 쪽이다? 뒤쪽. 어느 쪽? 음수 쪽이다. 마이너스 쪽. 그러니까 즉 페라리가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는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이쪽이 양의 방향이라면 어디로 간다? 맨 처음에 뒤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12가 되는 곳까지 일단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2에까지는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봅시다. 자동차가 처음 멈추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처음 멈추는 순간. 그치, 멈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그치,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요 그래프, XT 그래프를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이 V 그래프, 미분한 요 V 그래프를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XT가 3t제곱 마이너스 12t라고 했을 때 얘를 미분하면 VT는 6t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V가 0이 되는 순간 그 t를 구해야 되니까 자, 6t 마이너스 12가 0이다 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6t는 12니까 따라서 t는 얼마? 2 되겠죠. 2. 그래서 언제? 2초에 멈추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물어본 문제인데,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은 언제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자동차가 운동 방향을 바꾼대. 자, 지금 이 자동차는 뒤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이 순간은 얘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때의 시각, t가 언제인가를 물어봤는데, 이거 사실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때 멈춰야 되죠. 멈춘다는 얘기는 뭐야? 속도가 0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번은 문제는 좀 다르지만 뭐랑 똑같아요? 그치? 2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처음 멈추는 게 1교시 종료령입니다. 선생님 지금 학교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서 안내방송이 좀 나오네요. 문제지는 표지를 덮어서 왼쪽에 놓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제2 감독관께서는 답안지를 잠깐 멈추겠습니다. 회수하여 주시고 문제지는 회수하여 수량을 확인해 주십시오. 정말 리얼하죠, 그죠? 자, 다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처음 멈추는 순간하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t가 뭐다? 2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자동차가 다시 원위치로 오는 시각은 언제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원위치로 왔다는 얘기는 그죠? 위치가 다시 뭐가 됐다?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줘란 얘기지. 그래서 원위치는 x가 0이 되는 그때의 t가 언제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3t 제곱 마이너스 12t였죠? 얘를 0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t로 묶어내보자. t 마이너스 4 이퀄 0이고 그럼 t는 0이거나 4죠? 그러면 이 0이라는 거는 맨 처음 순간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 4는 다시 자동차가 원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시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뭐다? 4초 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t가 1일 때, 즉 1초 후에 자동차의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 x가 3t 제곱 마이너스 12t니까 속도는 이 위치를 미분하면 되죠. 자, 미분하겠습니다. 6t 마이너스 12. 자, 이때 1초 뒤에 t가 1일 때의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6 마이너스 12가 돼서 얼마?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 6이 의미하는 거 뭘까, 얘들아? 속도가 지금 1초일 때의 순간 속도가 마이너스 6이래요. 즉, 속도가 음수니까 어떻게 되고 있다? 그쵸? 내가 지금 뒤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뒤로 가고 있는 상태이다. 자, 속도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치? 속도가 음수이면 여기 보시듯이 속도가 음수면 여기 볼게요. 속도가 음수면 그치? 원래 그래프는 감소하니까 얘가 뒤로 가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뒤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속도가 플러스면 도함수가 증가하는 거니까 원래 그래프는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A는 V를 미분하죠. 자, 6t-12를 미분하면 얘는 그냥 6이네요. 6. 그래서 마찬가지로 1을 대입을 하나마나 얘는 항상 뭐예요? 6이에요. 6. 가속도는 항상 6입니다. 자, 가속도가 이 6이라는 숫자로 지금 양수예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그죠? 얘는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이 양수란 얘기는 속도가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속도가 증가하면 더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속도가 증가하면 이렇게 더 빨리빨리 크게 움직이게 되는, 크게 앞으로 가게 돼서 페라리가 엄청 빨리 달리게 될 거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제 개념 정리하고 우리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에 넘어가서 개념 정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한 말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또 풀 수가 있어요. 뭐? 속도와 가속도에서 자, 위치, 속도, 가속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위치를 뭐 하면 속도가 될까? 그렇죠?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자, 그 다음에 또 속도를 뭐 하면 가속도가 될까?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요 문제를 그래도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수직선 위에 아까는 페라리였는데 점 P의 운동 방향을 따질 수가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속도가 0보다 크면 아까 요 문제였죠? 여기 마이너스 U 얘는 음수였지. 음수면 뒤로 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얘가 양수면 그때 원래 그래프인 얘가 미분한 그래프고 원래 그래프인 XT는 그쵸? 얘가 미분한 게 양수면 얘는 증가하겠지. 그 말은 뭐예요? 이 P가 어디로 움직인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위로 가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속도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면 얘는 음의 마이너스니까 원래 그래프인 XT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감소. 그래서 이 P는 어디로 움직인다?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혹시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어디를 보시냐? 다시 아까 선생님이 그려줬던 요 그래프 있죠? 요거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은 좀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제곱인 2차 함수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3차 함수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4차 함수도 나올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교과서에 3차 나왔네요. 그죠? 자, 지금 잠깐 멈춤을 하고 교과서 100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잠깐 멈춤 풀고 이제 선생님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리 x가 3t 세제곱 마이너스 4t라고 했을 때 자, 1번 t가 3일 때의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속도는 위치를 뭐 한 거라 그랬어요? 그치, 위치를 미분. 그 다음 가속도는 다시 속도를 미분한 것이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거다. 자, 미분할게요. 자, 그러면 3 앞으로 곱해져서 3분의 1 없어지고 t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3초일 때에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9 마이너스 4가 돼서 얼마? 5 되겠습니다. 5. 자, 그 다음 가속도는 이 속도를 다시 미분한 거죠. 그러면 요 식을 다시 미분하면 2t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3초일 때의 가속도는 3을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2, 3은 6. 그래서 답은 5와 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을 물어봤어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었죠? 그치? 얘가 양수로 가다가 음수로 가든 아니면 음수로 가다가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양의 방향으로 가든 어쨌든 운동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치? 잠깐 멈춤이 필요해요. 잠깐 멈춤. 잠깐 멈추기 위해서는
속도가 뭐가 돼야 되죠? 그렇죠. 속도는 0이 되는 순간이 바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V는 t제곱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얘가 0이 될 때가 언젠지를 구해봅시다. 자, 이퀄 0이라고 놓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2는 0이죠. 따라서 t는 마이너스 2이거나 2예요. 근데 t가 음수가 될 수 있나요? 시간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t는 얼마다? 2가 되겠습니다. t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교과서 문제고, 자, 이제 아래쪽에는 선생님이 좀 문제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풀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자, 그래서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단 여러분이 잠깐 멈춤을 하고, 먼저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 멈춤해봅시다. 자, 다 푸셨을까요? 아마 1번은 조금 이제 해결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2번은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T가 0부터 3까지일 때 점 P의 속도를 V라고 했어요. 이때 우리 절대값 V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함수에 내가 최대값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거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함수값이 가장 큰 부분이 언제인지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뭘 해줘야 된다? 그렇지. 최대 최소가 나오면 항상 그래프 그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일단 V부터 구해야 절대값 V도 구할 수 있죠. 자, V를 구하자. V는 X의 미분한 값입니다. 자, 얘를 미분하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 요게 v인데 얘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물론 또 미분을 한번 더 해도 좋지만 우리는 지금 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되는 게 좀 더 익숙하죠. 그죠?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t제곱 마이너스 4t에 필요한 건 플러스 4. 그러면 마이너스 4를 해야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플러스 1은 그대로 내려와야 되죠. 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면 t-2의 제곱에 뒤에 건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꼭지점 좌표가 뭐죠? 2, 마이너스 3. 그리고 얘는 여기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가 V죠? VT 그래프를 그려주면 여기가 V. 자, VT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2,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자, 0을 한번 대입해보면 0,001이니까 0,1을 지나가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V 그래프인데 우리는 뭐를 구해야 돼요? 절대값 V를 구해야 돼. 자, 어떤 함수에서 절대값을 씌웠어요, 얘들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쵸? 원래 그래프를 X축, 즉 가로축을 기준으로 위로 접어 올려줘야 되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자, 까만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애가 위로 접어 올라오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2일 때는 얼마? 얘가 이제 3으로 2,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이제 2, 3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0부터 3까지만 생각해 주면 되기 때문에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겠죠? 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럼 도대체 3이 어디 있느냐? 이게 궁금하죠? 그럼 3을 대입을 한번 해봅니다. 자, 3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가 되냐?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해요. 요게 요식에 3 대입하면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플러스 1이죠. 9 마이너스 12 플러스 1. 4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러니까 2일 때 아까 뭐였냐면 3일 때 마이너스 3 이쯤에 있게 되겠네요. 그죠? 3이 이쯤에 있겠다. 자, 그래서 범위는 0부터 3까지니까 0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3 요 정도까지. 여기 안에서 최대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가장 높이 있는 부분이 어디죠? 그치, 여기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있는 부분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여기에 함수값 얼마? 3.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 2번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식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운데 A라는 애가 이제 미지수가 좀 나와주죠. 자,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연수 A의 최소값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자, 일단 요거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0이 아니다? 속도가 0이 되면 안 될까요? 자, 일단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으려면 속도가 양수였다가는 계속 양수, 음수일 때는 계속 음수, 이렇게 돼야만 되겠죠. 근데 중간에 0이 혹시 들어가면 그런 게 좀 궁금해지죠. 그쵸? 그래서 이 속도에 관한 그래프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V는 X를 미분하니까, 자, 미분합시다. 3t 제곱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10t 플러스 A, 요런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또 방송이 잠깐 나와서 잠깐 멈췄습니다. 자, 지금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가 이 가로축하고, 즉 X축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T축이 되지만 이 T축하고 만나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얘네가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이 T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에 T축과 이렇게 두 개의 지점에서 만날 때, 요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T축하고 이 V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속도는 항상 양수죠. 그럼 항상 속도가 양수란 얘기는, 그쵸? 계속해서 앞으로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P가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야? 멈추는 순간이 있다, 없다. 그쵸? 멈추는 순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T축하고 한 개의 지점에서 만난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속도가 양수고 여기도 속도가 양수죠. 그럼 속도가 양수가 됐다가 이 지점에서 0이 됐어요. 그 말은 뭐야? 얘가 멈췄다는 얘기지. 근데 멈추었다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속도가 양수가 됐어. 그러니까 다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게 되겠죠.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이 순간에 멈췄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방향은 안 바뀌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도 방향이 바뀌지 않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T축하고 이렇게 두 개의 지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자, 얘는 속도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다시 양수가 됐죠. 그러면 원래의 그래프는 얘가 앞으로 가다가 여기에서 멈추죠. 그러다가 이거 속도가 음수가 되면 얘서는 뒤로 가요. 그 다음 다시 여기서 멈추고 다시 어떻게 돼? 속도가 양수가 되니까 멈추고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방향을 몇 번 바꾼 거야. 그렇죠. 두 번이나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언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되는 거예요. 판별식 T가 0보다 작을 때랑 그 다음 판별식 T가 0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요 V에 대해서 판별식 D를 구하는 건데 요 2차 함수에 대해서 다시 써볼게요. 자, V는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a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앞에 가운데 있는 요 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써볼게요. 자, 그러면 반은 마이너스 5 제곱 마이너스 ac죠. 3a.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5 마이너스 3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3a가 1로 넘어갈까요? 그럼 3a가 25보다 크거나 같고 방향 바꾸고 3으로 나눠주면 a는 3분의 2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38, 24니까 8.333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물어봤네요. a는 9, 10, 11, 12 이런 애들이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얼마? 9. 그래서 답은
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이런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개념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해봤는데 여러분이 혹시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나 하면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고 차근차근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그래프 위치 그래프, 속도 그래프, 가속도 그래프를 본인이 그려보셔야 이게 좀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프를 그림과 동시에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거에서 다 문제가 나와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언제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원위치로 올 때는 언제냐? 그래서 그래프에서 그런 순간들이 언제인지를 내가 해석할 수 있다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속도와 가속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